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구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제6강 수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수당 무엇을 하느냐? 수나라라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바로 전 시간에 위진남북조 시대 얘기했죠. 그리고 위진남북조를 통일한 게 바로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수나라가 통일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수나라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이 통일을 완성한 임금은 바로 누가 되냐? 수나라의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 이름은 양견이에요. 개견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갖고 수나라는 황실의 성이 황제의 성씨가 바로 양씨가 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남북조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많이 속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무슨 단어에서 속느냐? 다른 게 아니라 56국을 통일했다. 그래서 화북을 통일했다가 하는 것 북위가 됩니다. 북위. 알겠죠? 그에 비해서 남북조를 통일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누가 돼야 되냐면 수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북위의 통일하고 수나라의 통일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 도대체 무엇이 있었느냐? 이 사람은 제도를 굉장히 잘 고쳐요. 최초로 무엇을 했느냐? 자, 중국 최초로 과거제. 과거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황제가 바로 수나라 문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관리 선발 제도가 시험을 봐서 실력으로 뽑는 제도가 아니었고 한나라는 여러분들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한거리 선제, 향거리 선제 있었어요.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구품 중정제가 있었죠. 구품 중정제가. 근데 둘 다 바로 뭐였습니까? 추천제, 관리 선발 제도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무엇을 하냐? 시험 봐서 실력으로 관리를 뽑는 제도 과거제가 최초로 시행이 됩니다. 중국에서 과거제 최초의 시행은 여러분들 수나라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하느냐? 균전제를 시행을 합니다. 균전제라면 이미 어느 시대부터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어떤 제도, 균전제의 효과로 다른 제도를 뽑아내게 되죠.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나라에서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나라 좋은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자, 이렇게 땅을 내줬으니까 너희는 무엇을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해서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게 바로 조용조라는 세금이에요. 조용조. 앞에 있는 조는 토지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조는 특산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용은 무슨 글자냐? 용 쓴다. 그러면 뭐 쓴다? 힘 쓴다가 되겠죠. 그래갖고 바로 노동용을 두고 나는 게 조용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균전제가 나오니까 무엇이 나온다? 조용조가 나온다.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땅을 줬으니까 세금 내야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주는 나라니까 이 나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니까 누가 지켜야 되겠니? 너희가 직접 지켜야 되겠지 해갖고 무엇을 하느냐? 부병제라는 거예요. 부병제. 부병제라는 건 바로 뭐냐? 직접 군대 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나라.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제도. 그래갖고 부병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균전제를 하니까 조용조를 내게 하고 균전제를 하니까 군대 와라 부병제를 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나왔다. 그렇다면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균전제가 있기 때문에 조용조가 있고 균전제가 있기 때문에 부병제가 있다는 얘기는 균전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균전제가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지고 부병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무엇도 했냐? 삼성, 육부. 이때 나옵니다. 삼성, 육부. 그 다음에 율, 령, 격, 식 제도까지. 율령격식이 뭡니까? 나중에 율령체제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래갖고 율령체제 기본틀을 다 만들어내긴 했어요. 하지만 이걸로 완성됐어야 되는데 완성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 문제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도 많이 이름 들으면 수양제라는 놈입니다. 이 놈은 여러분들 수양제는 성은 당연히 아버지가 양씨니까 양씨겠죠. 양광이라는 놈이에요. 양광. 근데 이 광자가 분명히 빛광자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 새끼 이거 미칠 광자 같아요. 아니 왜 미칠 광자로 보느냐? 간단하죠. 여러분들 어느 날 이 수양제라는 새끼가 아직 황태자일 때입니다. 누구를 덮쳤냐? 아빠의 후궁을 덮쳐요. 뭐 이런 개자식, 개자식이라고 하면 문제가 개가 되니까 하필이면 이름도 견인데 자 이게 조금 애매해지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식이 다 있어. 아빠의 여자를 덮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열받죠. 그래갖고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새끼 죽여버린다 하니까 양제가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 황제가 된 새끼가 바로 수양제, 양광이에요. 완전 개또라이죠. 자, 이렇게 또라이 새끼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정책으로 무엇을 파느냐? 대운하를 파기 시작합니다. 대운하는 여러분들 중국사 전체로 본다라면 굉장히 잘한 정책이에요. 왜 중국사 전체로 본다라면? 원래 중국에서 정치의 중심지는 화북이고요. 경제의 중심지는 강남이에요. 이것이 남송 때 이후에 만들어진다면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정치 수도는 당연히 베이징이죠. 여러분들 경제 수도는 어디라고? 상하이, 강남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북과 강남의 중심지들을 연결하는 안전한 물길을 만든 게 대운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의 가장 큰 강들 황허, 그 다음에 화이어, 그 다음에 창장강을 물길로 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대단한 업적을 쌓았죠. 하지만 워낙 어마어마한 공사야. 그래서 적어도 100년, 200년, 150년 이상은 걸렸어야 되는데 양제가 지 살아있을 때 완성했네요. 이때 백성으로 안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죠. 어떻게 됐을지 뻔한 거지.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올라가. 거기다가 감히 겁대가리 없이 누구를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무슨 대첩에 당하게 된다. 고구려한테 박살나죠. 그 대첩이 바로 살수대첩. 612년에 살수대첩인데 살수대첩은 여러분들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수나라를 죽여버려. 그 대첩 아니에요. 살수는 청천강의 또 다른 이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살수대첩은 지금부터는 시험 볼 때까지는 수나라 죽여버린 대첩. 결국 양제는 여기서 깨지죠. 그 이후에 두 차례나 더 침략하지만 개판됐고 결과적으로 얼마 못 가서 양제도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수나라는 2대 만에 무너지고 말아요. 자, 수나라는 이게 답니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오늘 할 거. 제가 오늘 제목이 수하고 당이었습니다. 자, 이제 당나라 가야 되겠죠. 당나라에서는 세운 사람은 당 고조 2연입니다. 그리고 수도는 어디다 정했느냐. 여러분들 당나라부터는 수도를 꼭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장안. 지금은 시안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시안. 지금은 장안을 정확한 명칭은 서안이라고 합니다. 서안. 그래갖고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시안이에요. 시안. 자, 그런데 장안에다 수도를 뒀는데 세운 사람은 당 고조 2연이지만 실제로 이 당나라를 세우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은 여러분들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인물이에요. 당태종. 이 태종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 당태종이 다스릴 때를 따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관의 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관의 치. 정관지치 또는 정관의 치라고도 하는데 정관이라는 건 바로 뭐냐? 당태종의 연호입니다. 연호. 연호라는 건 또 뭡니까? 연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후라는 것은 그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업적을 쫙 평가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가장 어울리는 한 글자 붙여갖고 그 뒤에다가 조, 종 또는 제자를 붙여서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무제할 때 무자가 무슨 무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한무제의 무자는 싸울 무자, 다툴 무자, 구세 무자, 성격 더럽다라고 평가했었어요. 그에 비해서 연호라는 것은 자기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왕으로 즉위하면서 바로 제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황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연호를 정하자 했고 올해부터 1년은 자 올해부터는 동사라고 불러라. 그러면 올해가 동사 1년, 내년이 동사 2년, 그 다음엔 동사 3년. 이렇게 붙이는 게 바로 연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연호가 정관이었어요. 그래갖고 정관의 치, 정관지치, 정관 황제의 통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너무 잘해서 이 정관의 치라고 부르고 태종의 그 개혁안들을 모은 책이 여러분들 정관종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정관종요는 역대 이 당태종 이후의 황제들의 필독서입니다. 너무너무 정치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대체 뭘 잘했느냐. 여러분들 당태종이 잘했다라는 것 여러분한테는 좋은 얘기일까 안 좋은 얘기일까? 안 좋은 얘기죠. 왜? 외울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났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태종은 무엇을 잘했냐? 앞선 황제 중에서 잘한 사람. 여러분들 양제를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문제가 잘했죠. 아들 잘못 키운 거 빼고서는 이 문제가 했던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당태종 과거대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 균전제합니다. 균전제하니까 당연히 무엇을 하느냐? 조용조가 나오고요. 당연히 무엇이 나옵니까? 부병제가 나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거.
그렇게 하게 되고 삼성 육부제도도 완성을 했고 율령 격식해갖고 무엇을 했다라는 평가까지만 율령을 확립했다. 율령을 완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율령 격식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죠. 율이라는 것은 태장 도유사의 5가지 형벌을 얘기를 해요. 령이라는 건 삼성, 육부라든가 국자감이라든가 이런 통치체제랑 관련된 것들, 지방제도, 중앙제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격은 율과 령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게 격.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은 율령 격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게 식이에요. 그 시행세책입니다. 곤장을 치려는데 무게는 몇 그램 이상으로 해라 라고 결정하는 게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상 원래 완성된 건 수나라 문제 때 완성이 됐긴 됐는데 문제는 너무 빨리 망해버려서 당나라 때, 당태종 때 완성됐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율령의 완성이라고 하면 원래 수당이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거의 당으로 나와요. 이런 걸 했죠. 이걸 한 사람이 바로 당태종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자, 당태종 이후에 이 당나라가 연한을 좀 겪게 돼요. 그 연한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무위의 화라고 얘기를 해요. 무위의 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당태종 이후인데 여기에는 전설적인 얘기들이 몇 가지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물론 정사 얘기 아니라 야사 얘기예요. 자, 무는 측천 무후의 무후의 무자입니다. 그 다음 위는 위후의 위시황후의 위자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얘기를 조금 야한데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조금 야해. 어느 날 당태종 이세민이 꿈을 꿨다라고 그래요. 꿈을 꿨는데 꿈이 영 찝찝해. 그래갖고 옛날에는 이 꿈을 해몽해주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관리를 딱 부릅니다.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해몽하는 관리가 땀을 삐질삐질 흘립니다. 야, 왜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대비를 할 거 아니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폐하, 여인을 멀리하소서 그럽니다. 여인을 멀리하라? 여자? 싫어. 안 돼. 내가 황제가 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내가 딱 하면 나랑 바로 연결해 주는 게 내가 최고 좋은 거야. 근데 나더러 여자를 멀리하라고? 그건 안 돼.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얘기를 그러시겠죠. 그러면 다른 여인은 괜찮은데 무시성을 가진 여인만은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무시, 잠깐만 내 주변에 무시가 없어. 그럼 된 거지. 예. 그러시면 돼요. 오케이. 거기까지 내가 받아들일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 그날 밤에 달빛이 예뻐. 그래갖고 달빛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쁘니까 술 한 잔이 딱 생각이 납니다. 술 한 잔이 생각이 나갖고 옆에 있는 시녀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술 한 잔 봐오너라 해갖고 술을 딱 봐왔는데 술을 봐와서 네가 따르거라 하고 따르는 걸 딱 보니까 한 잔 마시면서 보니까 예뻐. 나쁜 새끼. 그래갖고 한마디 하자. 황제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 오늘 네 방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하고 같이 있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건 세계사 시험 문제 안 나와. 아니 동사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냐? 다음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옆에 자고 있는 아이를 딱 보니까, 시녀를 딱 보니까 화장은 지워지고 머리는 흐트러지고 엉망인데 왜 엉망이 됐냐라고 묻지 말고, 자, 엉망인데 딱 얼굴을 보니까 와, 화장이 지워졌는데 더 예뻐. 헐, 대박. 쌩얼이 더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거 지금 이 부분 다 야사입니다. 아시겠죠? 정사로 해달라고 하면 정사는 재미없어요. 자, 그런데 딱 보면서 얘기를 하죠. 넌 이름이 무엇이냐? 조이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성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얘기를 합니다. 무가이호입니다. 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며칠 전 꿈 얘기가 딱 무시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딱 보니까 예뻐. 그래갖고 그냥 옆에 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서 얘랑 얘기를 하는데 와, 장난이 아니야. 정말로 똑똑한 거예요. 당태종은 원래가 천재과입니다. 천재과에다가 머리도 좋고 그 다음에 실행력마저도 엄청 뛰어난 인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이 이 당태종을 못 따라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고 깝깝했는데, 얘는 무슨 말을 하면 100%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천재죠. 너무 마음에 들어. 자,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얘랑 이렇게 한 잔을 딱 마시고 있는데 멀리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져갖고 뒤를 딱 보니까 저 멀리서 황태자 이치. 잠깐, 황태자? 여러분들 당태종의 아들입니다. 그 이치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치예요. 얘가 무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잠깐만. 이상하다.
소나라 문제의 정체가 왜 아들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 수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그러니까 이 당태종은 이대로 내비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보아하니 내 아들이긴 하지만 무조는 너무 똘똘해서 통제할 수가 없는 애예요. 자기가 아니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어느 날 무조를 딱 부르죠. 불러갖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야, 조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봤다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무조가 황제가 그렇게 묻는데 아이고 노인네가 꿈도 야무지셔. 아니 황제시니까 제가 옆에 있는 거지 이렇게 옆에 있는데 마음까지 달라고 아이고 놓친 내가 참 욕심도 야무지 이러진 않았겠죠. 그랬다간 바로 죽지. 그랬더니 무조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당연한 걸 왜 물어보시옵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되었다. 너 내 건강 상태를 보아하니 앞으로 얼마 가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너는 끝까지 내 곁에 있다가 내가 죽게 되면 함께 내 관으로 들어가자. 뭘 하겠다는 순장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무조 난리가 났죠. 무조 난리가 나갖고 이제 이게 아무 떨라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생매장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황제폐하 저는 황제폐하께서 돌아가시면 감업사라는 사찰은 황실의 사찰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황실의 여인들이 황제가 죽고 나면 그 황제의 여인들이 머리 깎고 들어가서 황제 극락왕생을 믿는 사찰이에요. 저는 감옥사로 들어가서 황제 폐하의 극락왕생을 빌려고 왔는데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이러죠. 자 우리 당태종 마음은 조금 다쳤겠죠. 하지만 생매장은 말이 안 되지. 근데 이쁜 애가 또 그러니까 또 단순하게 또 넘어가. 아이씨 진짜로 알았어 죽이진 않을게. 대신 어차피 너 감업사로 간다 했으니 오늘 당장 가자. 오늘 하자. 오늘 머리 밀자. 머리를 밀어버리고 감업사로 보내버립니다. 보내면서 얘기를 하죠. 너는 다시는 이곳 황궁으로 돌아와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산 것만 해도 기뻐하고 감업사는 절로 갔어요. 그리고서 얼마 뒤에 태종이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황제 자리에 오른 게 이치. 아까 그 황태자. 걔가 당 고종입니다. 우리나라에 나당연합군을 보내갖고 여러분들 결국 고구려까지 멸망시킨 놈이 이 당고종이라는 놈인데 당고종이 이 무조가 첫사랑이야. 잊지를 못해. 잊지를 못해갖고 어떻게 하느냐. 황후를 따로 들였는데 어떻게든 수소문해갖고 무조랑 닮은 아이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서 걔를 후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걔를 초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후는 열받죠. 거기다가 이 무조랑 닮은 아이가 문제는 외모는 닮았는데 이거는 달라요. 머리가 깡통인 거지. 이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황후한테 개깁니다. 황후는 뭐래? 황제의 사랑도 못 받는데 이러면서. 그래갖고 황후가 열받아가 내 전연 학생들한테 미안합니다. 2년 전연해서. 근데 여기서 내 저 후궁분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알겠죠? 내 전연을 어떡하지 이러는데 누가 와서 상궁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황후마마 왜 그러십니까? 내가 그 후궁년 때문에 아주 열받아갖고 이러니까 얘기를 하죠. 모르십니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제 아바타입니다. 제 짝퉁입니다. 이 황궁은요 생각보다 좁은 곳이에요. 소문 다 돌았지. 이미 누가 당 고종이 황태자 시절에 누굴 좋아했다라 무조를 좋아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랑 닮은 애 데려다 놨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쟤는 이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일단 사람이 어느 쪽에 꼭 치면 이상하게 이성적인 생각을 못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무조를 데려오면 무조를 데려올 수 있다고 데려올 수 있습니다. 원래 감업사라는 절이 내명부 황후전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감업사에 있는 여인을 이 궁궐로 데려올 수 없지만 황후는 데려올 수 있어요. 데려오면 걔는 내가 감업사에서 데려와 줬으니까 나한테 고마워할 것이고 그럼 나한테 충성을 할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 그 짝퉁 그 후궁은 잘라버릴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딘가 좀 이상하죠. 결국 황제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황제한테 황제폐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하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죠. 혹시 무조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이제 당황하죠. 아니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이요? 나하고 관계가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오. 나는 그런 아이를 알지 못하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덜덜덜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아이구나.
혹시 나는 황제 폐하께서 원하시면 데려오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황제가 정말 이러죠. 속이 없지. 자,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무조가 복귀합니다. 무조가 복귀하니까 원본이 복귀하니까 아바타 짝퉁은 잘려져 나간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무조의 꿈이 무엇이 아니라는 것. 후궁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무조는 자 이것도 하나의 썰인데 무조가 제일 첫 번째로 낳은 아이가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쁜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황후가 예쁜 딸을 낳고 애기인데 황후가 찾아옵니다. 아유 공주 때문에 나 공주 얼굴 보러 왔어요. 보십시오 하고 딱 봤는데 황후가 너무 이쁘다. 이 공주 어쩜 이렇게 이쁘니 하고 돌아갔어요. 이뻐해주고. 근데 갑자기 무조가 베개를 들고 오더니 그 자기 친딸인데 친딸의 입을 딱 틀어막는 거예요. 베개로. 질식사해버리죠. 자기 딸을 자기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서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이코패스 같습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황제가 막 이제 고종이 막 일 맞추고 아이씨, 나 우리 공주 보려고 빨리 오려고 그랬는데 아이씨, 이 친아 새끼들이 잡아갖고 일이 늦어졌어. 아니 공주 잘 있지. 그러니까 무조가 씩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럼요. 조금 전에 황후마마께서도 우리 딸이 너무 우리 공주가 너무 이쁘다고 이뻐하시더니 재워주고 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황제가 그래? 그래? 황후가 웬일이래 그런 착한 일을 하고 딱 와봤더니 공주가 이미 죽은 상태죠. 황제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죽였다라고 생각하고 황후가 죽였다라고 생각하죠. 황후 쫓겨납니다. 그리고 무조가 황후가 됩니다. 무시황후, 무황후, 무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무조의 꿈이 여러분들 황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만. 남은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는데 무슨 자리? 황제 자리밖에 없죠. 이런 개막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당 고종은 몸이 좀 많이 약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일은 누가 다 하고 있었느냐? 다른 인물이 다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실질적으로는 이 무후가 황후가 다 해봤던 거야. 그리고 나서 당 고종이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의 원래는 죽고 나면 이 무조의 큰아들이 올리려고 했는데 무조가 딱 보니까 자기의 큰아들이 너무 똑똑해. 일반적인 엄마라면 그래 우리 아들 똑똑하다. 네가 황제가 되면 엄마가 팡팡 밀어줄게 라고 생각하는데 무조는 생각이 달랐다. 저 새끼가 내 라이벌이네. 결국 황태자에서 자르고 죽여버립니다. 자기 친아들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들 중에서 제일 멍청해 보이는 애를 황제 자리에 올려요. 걔가 바로 당 중종이야. 그리고서 얼마 뒤에 너는 황제가 됐는데 멍청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잘라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측천무후 중국 유일의 여황제예요. 알겠습니까? 측천무후는 정치는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워낙 똑똑한 인물이라서. 하지만 나이를 먹자 결국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쫓겨났던 중종을 다시 불러갖고 황제 자리에 물려주고 얼마 뒤에 죽었는데 이 중종의 황후가 위시황후 위후예요. 위시황후 위후예요. 위후는 자기 롤모델이 자기 시엄마입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엄마가 측천무후고요. 그리고 부인은 위후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이 중종의 딸, 중종과 위후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가 안락공주라고 있어요. 안락공주는 엄마의 팬입니다. 결국 중종은 어떻게 됐느냐? 썰에 의하면 위후와 안락공주가 독살했다라고 합니다. 엄마, 와이프, 그 다음에 누구까지? 딸까지. 너무 잔인하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거야 도대체? 자, 그걸 바로 무위의 화라고 해요. 물론 이 위후는 원래는 황제가 되고 싶었지만 황제는 못 됩니다. 이윤기라는 인물이 황족이었던 이윤기라는 인물이 위후의 그 죄를 다 뒤집어 놓고서 결국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윤기는 자기 아버지를 먼저 황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황제가 됐습니다. 이 인물이 바로 누구냐? 당 현종이에요. 당나라 현종. 현종은 마치 누가 다시 살아온 것 같다. 바로 당 태종이 다시 살아온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개원의 치라고도 얘기를 해요. 개원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당현종, 당현종의 연호입니다. 그래갖고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그래. 그런데 이 당현종마저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때 일어난 일이 여기서 똑같이 일어났었죠?
놀랍게도 여러분들 수나라 왕실하고 당나라 왕실이 외갓집이 똑같아요. 그 집 DNA가 뭔가 콩가루 집안 DNA가 있나 본데 당현종도 그 DNA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요? 당현종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양귀비. 양귀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이, 현종, 후궁이 대빵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양귀비 한 명 갖고 얘기를 합니까? 맞아요. 후궁 되게 많았고 여자를 무지 좋아했던 황제예요. 양귀비가 일반적인 후궁이었다면 그런 말 안 하죠. 자, 양귀비는 도대체 어떤 후궁이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자, 당현종인데 진짜 여자를 좋아했고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중에 20몇 번째 아들이 어느 날 딱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황제폐하. 그랬더니 당현종이 그랬겠죠. 누구냐 너. 아들이 너무 많아서 못 알아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몇 번째 그러냐 미안하다 아들 그러죠. 못 알아봐서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황제폐하. 속은 섭섭했겠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돼서 황제폐하께 보고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현종이 그래? 내가 너한테 큰 실수를 했으니 네 결혼식에 내가 특별히 참석을 해주마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후궁의 이름도 뭐 잘 모르는 후궁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안 가도 되는 건데 황제가 직접 참가를 합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그래갖고 참가를 해갖고 딱 가면서 우리 며느라가 얼마나 이쁜 놈인지 한번 이 미친 며느리한테 꽂혔어요. 며느리한테 꽂혔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그러더니 여러분들 몇 년을 며느리로 샀어? 6년을 며느리로 샀어. 자기의 며느리로. 근데 이 양귀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아들이 모를 리가 없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 어느 날 황제를 찾아갑니다. 황제폐하. 너 웬일이니?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 더 원해? 넌 다 가졌는데. 이 미친 또라이 새끼죠. 제가 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도사는 도교 승려를 도사라고 얘기를 해요. 도교의 승려를. 도사가 되면 여러분들 도교는요. 노장 사상하고 그 다음에 신선 사상이 결합돼 갖고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의자예요. 그냥 사람의 인위적인 걸 거부하고 자연 속에 들어가야 돼. 자연인이 돼야 됩니다. 도사가 되면. 자, 그래서 속세 인연은 모두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도사가 되는 순간 부부관계는 자동 이혼입니다. 그러자 당현종 손은 꼭 잡아. 아들의 손은 꼭 잡아. 잘 생각했다 아들. 미친놈이죠. 그래갖고 아들을 도사로 만든 다음에 자기 며느리를 자기 후궁으로 삼아버립니다. 와, 개판된 거죠, 개판. 자,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유지가 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국 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난이 일어납니다. 그 난이 바로 뭐가 되냐? 첫 번째가 알록산. 그 다음이 사사명예. 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록산과 사사명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했고, 그래갖고 이걸 줄여서 안사의 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사의 난을 계기로 당나라의 모든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나라의 모든 제도가 무너졌다는 무슨 얘기냐? 당나라의 기본 제도 바로 무슨 제가 있었냐면 균전제가 있었습니다. 균전제가 있었어요. 균전제가 홀라당 무너집니다. 균전제가 무너져갖고 무엇이 되느냐? 여러분들 장원제가 됩니다. 장원제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장원제라는 것은 균전제는 농민들한테 땅을 골고루 나눠준다죠. 장원제는 바로 무엇을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한 놈이 땅을 대토지를 소유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놈이 대토지를 소유하면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가 장원제가 된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죠? 균전제 때문에 뭐가 있었다? 조용조가 있었다. 그런데 조도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조용조가 무너져갖고 바로 무엇이 됐냐? 양세법이라는 세금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양세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원래 조용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세금을 집집마다 비슷한 양의 세금을 내게 해요. 왜? 균전제로 똑같은 양의 땅을 줬기 때문에 세금도 비슷한 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양세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빈부격차. 왜? 균전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조용조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 커졌으니까 이젠 재산 정도에 따라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그 다음에 재산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적게. 그리고 왜 양세법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1년에 2회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2번 세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2번 낸다. 여러분들 손이 2개죠. 그래서 양손이라고 그러죠. 세금도 2번 내니까 양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균전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냐? 부병제가 있었어요. 균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균전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로 바뀌느냐? 모병제로 바뀌어요. 모병제란 말 많이 알긴 하지만 모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병제, 모병제 이상하게 무슨 단어가 보여? 부모. 부모? 아빠, 엄마? 그 단어가 보이죠? 아빠, 엄마. 그렇게 아빠, 엄마로 연결하면 여러분들 봅시다. 아빠는 의무적으로 군대 가셨죠? 맞죠?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 게 부병제. 진짜로 아빠 부자 아니에요. 세금 부자예요.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간다라고 해갖고 부병제입니다. 엄마는 원하시는 분만 가셨죠? 원하지 않는 분은 군대 안 가셨지? 정말로 엄마 모자에 모병? 아니야. 모집할 모자에. 모집에 응한 사람만 간다라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부병제는 의무적으로 가던 거에서 이제 원하는 사람만 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당나라의 기본적인 제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당나라의 기본적인 제도가 다 무너져갖고 이 상황이 되고 나자 당연히 여기저기서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어떤 봉기가 일어났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되자. 지방에서는 누가 뜨게 되냐면 절도사가 뜨게 돼요. 절도사가 뜹니다. 절도사는 도대체 누군데? 지방에 행정, 사법, 군사권. 아이고, 분필이 떨어졌네요. 자, 지방의 행정과 군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지방 세력가. 얘네 같아요. 중앙은 개판이 됐고 지방은 누구 손에 넘어갔다. 자, 절도사 손에 넘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되자 중앙도 개판, 지방도 엉망. 그러다 보니 이번엔 누가 일어났는데, 조금 좁아서 여러분들 좀 옮겨서 쓰겠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절도사가 떴다. 절도사는 지방의 행정, 군사권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민봉기가 터져나옵니다. 그 농민봉기를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 황소의 날. 여러분들 황소의 날은 당나라 때 일어난 농민봉기예요. 그러더니 결국 절도사 출신의 주전충은 절도사 출신입니다. 주전충에게 멸망당하고 말아요. 이렇게 하고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위관료를 뽑을 때, 장관급 뽑을 때 청문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도덕 검증을 해야 되는 것 꼭 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안 좋은 자가 권력을 잡으면 사리사욕을 챙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게 당나라에서 있었던 상황들이고, 그 다음 나오는 것 이제 사회, 경제, 문화를 봐야 되겠죠. 자, 먼저 사회가 나옵니다. 사회는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는 귀족이에요. 선생님 앞에 있었던 문벌귀족하고는 무슨 차이가 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벌귀족과 귀족의 차이는 저도 잘 몰라요. 무슨 소리야? 모르면서 어떻게 하자. 문벌귀족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몇 품 이상의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자, 문벌귀족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일정 이상의 관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직을 기준으로 하는 높은 고위 관리를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귀족이라는 것은 관직하고 무관합니다. 그냥 어느 집안이야? 잘 나가는 집안이네 라고 얘기하는 게 귀족이에요. 그래갖고 관직을 중시하는 게 문벌귀족, 그 다음에 혈통을 중시하는 게 귀족인데 이런 구분은 저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합니까? 꼭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위진남북조치대 이름 길죠? 문벌귀족 길지, 당 짧지, 귀족 짧지, 됐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제에서 나옵니다. 경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농업에서의 변화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농업이 나오는데 농업에서는 화북지방에서 2년 3작을 하게 돼요. 자주 나오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2년 3작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당나라로 가세요. 2년 동안 3번 농사 짓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상업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나오느냐? 상업에서는 행이라는 게 나옵니다. 행. 일종의 동업조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행이라는 건
자, 이렇게 쓰는 게 단일 행자, 행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이라는 것도 있어요. 원래는 행, 작 해갖고 나오는데, 자, 둘 다 동업조합인데 이건 단일 행자, 이건 만들 작자입니다. 그래갖고 행이라는 것은 상인들의 길드. 그 다음에 작은 수공업자들의 길드예요. 중국에서 나오는 게 이런 길드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긴 시기가 다릅니다. 행은 당나라 때 생겼고, 그 다음에 작은 송나라 때 처음 생겨요. 그래갖고 행작이란 단어가 둘 다 나오면 여러분들 송나라 이후로 봐야 되고, 여기는 행만 있는 겁니다. 행만 있었다. 그 다음에 화폐로서는 무엇이 있으나 비전, 화폐라고 조금 얘기하기는 애매한데 일종의 어음이에요. 어음이라는 건 어느 날짜에 얼마를 줄 테니 뭐 지금 일단 물건을 달라는 거는 약속 문서입니다. 그래갖고 일부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공식적인 최초의 지폐, 종이로 만든 돈은 송나라의 교자와 회자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비전을 종이, 바로 지폐의 기원으로 봐서 최초의 지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비전 나오면 당이라고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교자, 회자가 중국 최초의 지폐가 돼요. 이런 게 있었다. 상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을 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무역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무역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원래는 무슨 길로 다녔느냐? 여러분들 비단길로 다녔습니다. 비단길로 다녔어요. 그런데 무슨 전투가 벌어지냐면 751년에 탈라스 전투라는 게 벌어져요. 자, 이슬람이랑 싸웠던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서 져버렸어. 그래갖고 비단길 경영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비단길보다는 어느 길을 활용하기 시작하냐면 중국 상인들은 바닷길을 이제 많이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닷길로 됐다 해서 꼭 나쁜 게 아니었어요. 왜 꼭 나쁜 게 아니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비단길로 다닐 때는 솔직히 말하면 들고 나를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낙타에다 실을 수 있느냐? 이 정도. 수레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많고 그 다음에 사막이 많기 때문에 수레로도 어려워요. 낙타나 말에 실을 수 있는 양만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와, 배에다가는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양을 실을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번, 뭐 자주는 못 들어와도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진짜 대규모 물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관리소가 필요해집니다. 이때 설치가 된 게 어떤 무역관리소가 설치가 됐냐? 시박사라는 게 설치가 돼요. 시박사. 시박사가 처음으로 설치가 됐는데 제가 괄호를 치고 있습니다. 괄호를 치고 있다는 얘기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핫합니다. 시박사를 주로 활용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송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겁니다. 하지만 시박사가 주로 활용된 것은 그때고 시박사가 최초로 설치가 된 건 당나라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시박사라는 문제가 나오면 거의 송원, 지금도 송원입니다. 시박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만 최초로 또는 처음으로 시박사가 설치되었다라고 나오면 당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면 화북지방에서 2년 3자, 그 다음에 행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비전이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탈라스 전투 이후 바닷길이 활용되면서 시박사가 최초로 설치되었다.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갈 것? 당나라로 갈 것.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탈라스 전투 이후에 바로 제지술이 이슬람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때 잡혀간 포로 중에 한 명이 그 제지기술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슬람으로 전파가 되고 이슬람에 간 제지술은 결국 유럽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죠. 이런 게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이제 네 번째 무엇이 나오냐? 문화를 얘기합니다. 쓰던 색깔로 써야죠. 자, 네 번째 당나라의 문화가 됩니다. 자, 당나라 문화의 특징은 굉장히 국제적이고 귀족적이에요. 국제적, 귀족적?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좀 이따 보면 압니다. 일단 왜 귀족적이냐? 아니, 귀족들이 지배계급이니까 당연히 귀족적일 수밖에 없죠. 귀족이 지배계급이니까 당연히 귀족적입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문화들이 발달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유교가 됩니다. 자, 유교에서는 당시에도 여전히 훈구학이에요. 훈구학이긴 한데, 자, 이걸 완성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나오냐? 공영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영달이 무엇을 썼냐면 오경정이라는 걸 썼어요. 오경정이. 오경정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여러분들 다른 의미를 갖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훈구학이 완성이에요.
훈구학이 완성이 됩니다. 훈구학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훈구학은 여러분들 경전의 복원과 주석을 다는 학문이라고 했죠. 언제? 한나라 때 처음 나왔습니다. 왜? 진나라 때 분서 갱유가 있어서 수많은 유교 경전들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한나라 때 이게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드디어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완성이 되다 보니까 이젠 끝난 거예요. 이 공영달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훈구학 종결자라고 기억을 하고 공영달에 오경정의가 나오면 무조건 당나라로 가야 돼서 영안해종 공영당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더 알았으면 해요. 우리가 유교를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유학의 흐름으로 무엇을 꼽냐면 당연히 성리학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양명학과 훈구학을 뽑는데 훈구학에서 강조하는 경전은 자 원래 유교 경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서와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서는 논어, 맹저, 대학, 중용이고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를 얘기를 하는데 이 제목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자, 훈구학에서는 사서를 강조했을까요? 오경을 강조했을까요? 오경을 강조합니다. 왜? 오경정이잖아요. 오경에 대한 해석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해석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달달달 이제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구학은 당나라에서 끝입니다. 이제 송나라 넘어가면서부터 새로운 유학이 나와야 돼요. 끝났으니까. 알겠죠? 완성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교에서는 인도 구법승이 나옵니다. 인도 구법승? 인도 구법승이라는 게 무엇이냐? 인도에 경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 현장. 의정이 있고요. 현장 하면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 원숭이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못 알아듣는 한 마리 데리고 인도가 그분 삼장법사 아닙니까? 당황하는 친구들인데 삼장이 현장입니다. 갈 때는 삼장법사라는 이름으로 갖고 갔다 돌아오자 당나라 황실에서 현장이라는 새로운 법명을 지어줘서 현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은 현장의 제자,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손오공이에요? 아니에요. 손오공, 저팔계, 사우정은 실존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전설상의 얘기고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 의정은 현장의 제자로서 스승이었던 현장이 다녀온 길을 그 이후에 다시 다녀옵니다. 특히 현장은 갔다 와서 대당서역기라는 책을 썼고요. 대당서역기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가 구해온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진 보일 텐데 대안탑이라는 탑을 만들었습니다. 대안탑이라는 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당서역기가 나오죠. 이 대당서역기의 내용을 갖고 소설을 쓴 게 바로 서유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됐고 이들은 몇 세기 승려들이냐? 여러분들 다른 승려가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십시오. 이들은 7세기 승려들, 600년대 승려들이에요. 600년대 승려들. 이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하나가 여러분들 감진이라는 승려가 있으면 감진이라는 승려는 어디로 갔느냐? 자,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에다가 계율을 전파해 준 걸로 유명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일본 배우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불교 얘기하면서 얘기할 건데 이 감진이라는 승려는 여러분들 같은 당나라긴 하지만 8세기입니다. 그래갖고 7세기와 8세기가 다르다라는 거. 세계사하고 동아시아사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차이가 나요. 그냥 세계사에선 현장 의정에서만 끝나도 되는데 여긴 감진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래 종교가 무지 들어옵니다. 외래 종교가 무지 들어왔더니 외래 종교가 뭐가 있었는데 외래 종교가 존에 많이 들어와요. 오늘 여러분들 이 단어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존은요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가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이 조로아스터교는 여러분들 다른 말로는 배화교라고도 불러요. 불을 숭배한다라고 그래갖고 조로아스터란 말을 다 써드리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교. 그 다음에 그래갖고 이건 경교 또는 대진경교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마는 마니교, 이는 이슬람교. 외래 종교가 얼만큼만이라 존에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존에 마이 들어온 거지 존에 마이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가는 뭔데? 가톨릭. 가톨릭은 아직 안 들어옵니다. 존에 마이까지만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문화로서 또 하나로 당삼체라는 게 나오기도 합니다. 당삼체는 내가 이름 바꾼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 영향을 받은 채색 도자기. 여러분들 사진 다 보이시죠? 교재.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이 있었느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당나라에서는 시가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당나라는 시인들의 시대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대표적인 시인은 이백. 천재 시인입니다. 그래갖고 이백은 시선, 시의 신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두보. 두보는 시의 성인. 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두보는 시의 성인하고 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쌍한 백거이가 있어요. 불쌍한 백거이라니 도대체 무슨 얘기냐. 중국의 3대 시인을 꼽으라면 이백두보 백거이입니다. 근데 당나라 3대 시인을 꼽으라고 해도 이백두보 백거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전국 여러분들 시험으로 할게요. 전국 3등인데 반에서 3등이야. 전국 3등인데 반에 뭐야. 그게 전국 1, 2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에서 장학금도 못 받아요. 전국 3등인데.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백, 두보, 시선, 시성 그런데 별명도 없어요. 아, 불쌍한 백거이죠. 그래갖고 시험 문제도 맨날 이 두 사람만 나옵니다. 이백, 두보, 백거이가 나오면 당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동아시아 문화권이에요.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당나라는 자신들의 문화를 주변에 전파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파했느냐? 한자, 유교, 불교, 율령을 주변 국가에 전파를 하고 그 덕분에 어떻게 됐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장은 원래 세계사에 있던 문장입니다. 근데 이 한 문장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동아시아사라는 그 과목을 만들어낸 문장이에요. 이렇게 되죠.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당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자, 수많은 외국의 사람들이 당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거나 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 국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국제인. 당나라 때 국제인. 특히 당나라 때 국제인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좋은 이유는 빈곤가라는 과거를 봤어요. 외국인을 위한 과거 시험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과거. 그래갖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활동했냐. 여러분들 감진. 감진은 당나라 사람이죠. 당나라 사람인데 어디로 건너가고 일본으로 건너가고 불교를 굉장히 널리 퍼뜨려준 사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최치원. 장보고. 최치원 당나라 유학했죠. 장보고 역시 당나라 가갖고 무령군 소장이라는 벼슬자리에 올라왔다 나중에 돌아오게 되죠. 자, 신라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인으로서는 아베노 나카마로. 아베노 나카마로는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 당의 안남도우부 도우라는 높은 벼슬. 여러분들 도우부란 단어는 나중에 우리나라 신라 얘기하면서 삼국 통일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도우부, 도독부란 단어가 나오면 도우부, 도독부는 당나라가 정복한 지역에 설치하는 관청 이름이 도우부, 도독부예요. 그래갖고 도우부, 도독부가 나오면 무조건 당나라입니다. 오늘은 얘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우리나라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아베노 나카마로. 안남도우부, 베트남을 정복했고 거기에 수장으로 앉혀주게 됩니다. 외국인을 높은 벼슬에도 넣어놨어요. 근데 아베노 나카마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각해갖고 그냥 이름을 바꿔서 합시다. 아베는 나쁜 새끼. 너무나도 확실한 진실이죠. 아베는 나쁜 새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나오면 당나라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양이 좀 많습니다. 수나라하고 당나라를 여러분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것과 관련된 기출문제 뭐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하고, 제가 말을 끝내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하고 여러분들 이번 강의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 문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